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뉴스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된다 이런 판결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일부 시간에도 다뤘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며칠 전부터 일본에서도 이 결과를 전망하는 보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대부분 언론들은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나오면은 한일 외교 경제 관계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었습니다. 오늘 판결 이후에 일본 언론 반응 혹시 정리가 되나요? 네, 뭐 속보로 계속 나왔습니다. 예. 뭐 NHK 물론이고 교도통신이라든가 일본 언론들 이 대법원 판결 내용을 아주 속보로 빠른 속도로 전했는데요. 예. 판결 전 보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이번 판결로 향후 한일 관계 악영향이 우려된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특히 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이 2차 대전 이후 한일 협력의 틀을 뒤흔드는 것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일 관계가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아사히 신문 경우 한일은 새로운 불씨를 껴안게 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특히 그 지지통신 같은 경우에 오늘 판결된 소송 외에 현재 진행 중인 징용 피해자 소송이 10건 이상 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그 소송들에도 같은 판결이 나오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 기업이 배상에 응하지 않으면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려 표명 말고 뭐 분노하는 그런 보도도 많죠. 네, 나오죠. 일단 아베 신조 총리가 국제법에 비추어서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라는 입장을 내놨다고 하고요. NHK에 따르면은 아베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징용 문제는 1965년 일한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의연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보수 성향 언론들 예. 비판의 도가 더 컸습니다. 극우 성향이죠. 산케이 신문에서는 이미 끝난 문제를 다시 꺼낸 전대미문의 판결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는 1965년 당시 일본이 근거 있는 청구권을 가진 개인에 대한 직접 보상을 제한했지만 한국 정부가 개인의 청구권을 포함해서 한꺼번에 보상받기를 원했고 따라서 당시에 3억 달러를 최종적으로 지원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뭐 이런 협정 내용에 근거해서 개인 청구권은 법적으로 구제되지 않는다고 대법원 판결에 의문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뭐 산케이 신문은 이렇게 쓰리라고 예상을 했고 네, 그렇죠.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게 아사히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아사히마저도 한일 관계 새로운 불씨를 껴안게 된다 정도요. 네. 우리가 잘못했으니 이제 반성합시다. 이런 언론은 없죠, 일본에. 그 좀 시간이 지나 봐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좀 훅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뭘 볼까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불거지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가짜 뉴스 홍수. 예. 근데 이런 정보의 위기에 대처하려는 정부에 대한 표현의 자유 어떤 규제 논란. 예. 이 점에 많은 외신들이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정보의 소스는 AP통신이 제공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많은 세계 언론들이 앞다퉈서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26일 전 세계 각국 정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짜뉴스 문제 해결 방안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법적인 대응으로 가짜뉴스 역제에 나서겠다라고 하면서 논쟁이 일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이런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한국 정부는 보고 있다 이렇게 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가짜뉴스로 골머리를 앓는데 네. 우리가 뭐 법적 제도적 장치하는 논란이 시작되니까 네네. 한번 지켜보는 거로군요. 그렇죠. 이게 과연 어떨까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침해가 어느 쪽이 더 심각하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론과 표현의 장을 오염시키는 것이 더 심각하냐, 아니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있는 것이 심각하냐. 이게 이제 어느 쪽이 더 부합하냐, 어느 쪽이 해가 되냐 이런 논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물론 이 사이에는 이제 수많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기준 어디가 그냥 단순 비교를 해서 상위 가치인가 이게 무자라듯이 툭 결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에 최근 유튜브에서 정말 다양한 가짜 뉴스들이 유통되고 있는 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AP통신도 이 몇 가지 황당한 뉴스, 가짜 뉴스를 예를 들었는데요. 예. 예를 들자면은 문재인 대통령 건강 이상설, 그리고 뭐 이낙연 총리가 베트남에서 김일성 주석을 찬양을 했다. 또 북한이 남쪽에 200조 원을 요구했다.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가짜 뉴스다 이렇게 AP통신이 전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도 뭐 발본색원 이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네. 하지만 동시에 표현의 자유 보장도 외면할 수 없고 네, 또 가짜 뉴스에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 고민이 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외신들이 이제 주목을 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AP통신은 실제 한국에서 현재 있는 명예훼손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피해자가 정부이다 보면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전임자였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그때 이제 그 비판 세력을 억누르려고 했던 방식과 같은 궤도로 간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한국에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예, 야당에서 이런 주장을 하죠. 네. 예. AP통신은요, 그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 이제 주요 TV 방송국 중역을 자신의 측근 지지자로 채워 넣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자신의 그 대변 기관으로 삼았다는 비난이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서 보도한 일본인 언론인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 그다음에 그 비선 실세의 국정 운영 문건 보도했던 세계일보 기자 6명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하면서 예. 문재인 정부는 이들 두 전임 대통령들의 방식으로 전통 매체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지만 현 정부의 비판가들은 그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보다 많은 규제를 가하려는 시도들은 정부를 비판하고 면밀히 따져보는 기자들과 국민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AP통신의 보도는 두 측면이 다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할지 정말 주목된다. 그렇죠. 이래 이거로군요. 그렇죠. 하나의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소식은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구체적인 이 결과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동시에 또 현실적인 제한이 따르고 있는 거, 바로 남북 경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그 대북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철도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건데, 이 영국 언론이 이와 관련한 현재 상황을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 파이낸셜 타임스가 22일 보도한 건데요. 한국의 대기업들이 북한을 향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남은 일들이 많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조금씩 움직인다. 하지만 걸림돌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가능성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이 얘기인데, 일단 첫 번째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UN, 그다음에 미국, 한국이 이제 가하고 있는 제재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 이게 제일 크죠. 그렇죠. 예. 제일 크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북한이 과연 외국인 투자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 것인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능력이 있는가,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특히 그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도전을 받고 있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북한의 노동력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 신문은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임금 경쟁력도 있고 거기다가 기술 경쟁력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북한 노동자들을 활용을 할 경우에 한국 대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이 제대로 개혁 개방 노선으로 가면 중국 모델이나 베트남 모델식으로 갈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을 그동안 해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나왔죠. 일단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도 그래서 기업의 주요 종목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신문이 보도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대북 투자와 관련해서 SK, 현대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 신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모양새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TV, 컴퓨터 디스플레이 이런 그러니까 생산 같은 것들은 이제 그 베트남을 대신할 수 있는 생산 기지 역할을 북한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뭐 금강산 관광 이런 사업 역시 재개 가능한 사업인데, 다만 LG의 경우에 이제 과거 2009년도에 북한 내에 그 TV 조립 중단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이 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LG가 2009년에 그런 과거 일이 있었군요. 네, 이런 예. 보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저 생산 기지로서뿐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북한이 이제 개방이 되고 정상적인 국가가 돼서 인권 향상되고 민생 좋아지고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이 건설업계의 북한 지출이 아주 유망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그 식품, 소매업 이런 분야의 수출 가능성도 북한 대북 수출 가능성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까 베트남 모델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예. 이 북한이 스위스와 싱가포르 모델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스위스, 싱가포르 모델은 뭐예요? 이것도 역시 AP 통신이 이건 29일 날 보도를 한 건데요.
북한이 그러니까 이 지역 운송 허브가 되겠다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연구 중이라는 겁니다. 물류 허브. 네. 그러니까 이게 부분적으로는 싱가포르, 스위스의 성공 사례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온 건데요. 예. 그리고 북한은 그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만 거둔다면은 국제통화기금 (IMF라고 하죠). 이런 그 국제 금융기구에도 가입할 의사가 있다는 의사를 계속 밝혔다고 합니다. AP통신에 따르면은 이제 이거는 북한의 고위급 경제학자가 AP통신에 밝힌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좀 먼 얘기들이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런 등등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걸 뭐 파이낸스 AP통신, 뭐 네. 파이낸셜 타임즈 네. 이런 곳들이 보도를 좀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뉴스 소식은요. 좀 재미있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도 대표적인 명절 축제로 디왈리 축제라는 게 있는데요. 올해 디왈리 축제에서는 한국과의 유대 관계를 기념하는 행사가 크게 열릴 것 같다. 이렇게 러시아의 스푸트닉 뉴스의 26일자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이 디왈리 축제가요. 이제 올해는 11월 5일부터 9일까지 닷새간 열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축제 행사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김정숙 여사가 참석을 할 것 같다고 전했거든요. 디왈리 축제라고 처음 들어봤는데. 그렇죠. 이게 무슨 축제인데? 빛 축제라고 합니다. 빛? 예, 빛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조명이 있고 뭐 이런 건데 굉장히 인도에서 큰 축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김정숙 여사가 갈 계획이 있대요? 그거는 이 보도에서 나왔고 한국에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랑 인도 갔다 온 지가 그리 오래 안 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제 이 러시아 통신사에서 네. 이렇게 보도가 나와서 전해드렸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럴 것 같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예.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왜 이제 그런 축제를 하려고 하느냐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 고대 가야국의 수로왕이 같이 결혼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도의 공주죠. 허황옥 공주에 대한 그 기념 사업. 거기까지 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특이한 그런 뉴스인데 네. 스푸트닉 뉴스는 이게 많은 한국인들의 혈통이 그래서 서기 48년에 그 수로왕과 결혼했던 인도의 허황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하. 또 재미있는 건 이 수시마 스와라지 그 인도 외교 장관이 최근 한 행사에서 그 발언한 내용인데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인도인을 외사촌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고 대단히 놀랐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인도 사람을 외사촌으로 안 여기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렇죠. 일부러 이제 인도 외무상은 좀 강조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몇몇 사람들의 발언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을 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내용을 전해 들었겠죠. 그러면서 이런 한국에서 그런 이제 전설이 있는데 이런 정서의 근거를 두고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러시아 스푸트닉 뉴스 이거 진짜 혹시 오보 가짜 뉴스 아닐까 뭐 이런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김정숙 여사가 정말 가는지 이건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또 다른 소식 있나요? 이것도 뭐 한 가지 가벼운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거장이 있죠. 그 박찬욱 감독이 그 BBC 영국의 BBC의 드라마 한 편을 그 감독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리틀 드러머 걸이라고 하는데 이미 시작이 됐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박찬욱 감독이 현장에서 지휘를 할 때 영어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어를 쓰지 않고 대신 한국말로 한다고 하는데 아니 제작팀들은 영국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한국말로 해요? 배우들도 모두 영국 사람들이고. 근데 이제 한국말로 하고 옆에서는 이제 당연히 통역사가 통역을 하는데요. 뭐 과거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워낙에 거장이다 보니까 한국 말로 해도 배우들이 물론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걸 알아들어 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한다는. 하긴 어쩌면 자기가 능숙하지 않으면 어렵게 그걸 영어로 표현하는 것보다 전문 통역사가 옆에서 통역해주고 한국말로 제대로 연기를 지도를 하고 지시하는 게 더 작품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실 그 영어의 전문가를 키우는 것이 빠른지 아니면 안 되는 영어를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빠를지 그거는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 문제더라고요. 그럼요. 외국 가서 자꾸 그냥 영어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우리말로 하는 게 좀 당당해야 돼요. 요즘에 그 BTS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한국말로 노래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좋아하고 외국 그러니까 세계적인 것이 꼭 영어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리틀 드러머 걸 좀 관심도 가네요.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